1994년 삼성그룹은 서울시로부터 강남 도곡동에 위치한 약 1만 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102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지어 삼성그룹의 본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듬해 바로 사업 건설을 추진했지만 이 계획은 3년 만에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은 금융위기로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고 삼성그룹도 위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 건립을 포기하고 분양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바로 도곡동 타워팰리스입니다.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은 고급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습니다. 우선 층수로 기존 아파트를 압도하였습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66층으로 건립된 이 건물은 63빌딩이 가장 높은 건물로 알고 있었던 한국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총 1499가구에 3695대의 주차 공간이 있고 40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수영장, 연회장, 골프 연습장은 지금은 흔하지만 그 당시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타워팰리스 2차를 완공하고 2004년에는 타워팰리스 3차까지 완공하면서 본격적인 초고층 주거공간 시대를 열었습니다. 초고층 주거공간의 시작을 알린 타워팰리스의 1999년 분양가격은 34평 기준 2억 7천에서 3억 4천, 49평이 5억 2천 수준이었습니다. 평당 900만원에서 1200만원 선으로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타워팰리스의 매매가는 34평 기준 24억, 49평은 29억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너무 싼 가격이지만 타워팰리스는 미분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낯선 주거 형태이기도 했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IMF 사태가 어느 정도 회복될 시점부터 타워팰리스의 시세는 수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고층 아파트 중 타워팰리스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인 목동 하이페리온은 63빌딩보다 높은 건축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남의 타워팰리스와 목동 하이페리온에 이어 분당 신도시에도 초고층 주거 공간이 등장합니다. 포스코건설이 SK건설과 함께 건축한 파크뷰입니다. 파크뷰는 원래 분당 쇼핑단지라고 불리던 땅으로 프로야구 동구장, 스포츠센터, 업무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당 쇼핑단지는 10년 넘게 청사진이 실현되지 못했고 초고층 아파트 파크뷰가 건설되었습니다. 분당 신도시 정자역 주변에는 파크뷰와 함께 분당 아이파크라는 주상복합 단지도 2003년에 입주하였습니다. 최고층 34층 총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아파트에도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당시 사우나, 수영장, 헬스장 등 입주자 전용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되었습니다. 최고급 주상복합단지는 2000년대 강남과 분당 신도시에 이어 성수동으로 이어집니다. 성수동에 가장 먼저 입주한 주상복합단지는 갤러리아 포레입니다. 갤러리아 포레가 자리한 서울숲은 과거 뚝섬 경마장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경마장이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는 서울숲이라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갤러리아 포레는 경마장 전망 스탠드와 예시장이 있던 자리에 건설되었습니다. 갤러리아 포레는 230세대로 70평에서 113평의 초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예인, 기업가, 정치인 등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분양한 단지입니다. 한강민 서울숲 조망이 뛰어나며 커터널로 시공해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합니다. 분양가는 평당 4,600만 원으로 70평 기준 27억 3,966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평형은 가장 최근에 50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갤러리아 포레와 함께 성수동을 대표하는 주상복합 단지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비교적 최근인 2021년에 입주하였습니다. DLENC에서 시공하였고 35평부터 104평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2008년에 100평 단일의 평수로 분양했다가 85% 미분양을 기록하였고 여기에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겹치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한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었지만 2017년 평수를 다양하게 늘리고 설계를 변경하여 2020년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최고층 49층, 최고 높이 199m로 성수동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성수동에는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비롯해 또 하나의 높은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한강변 바로 옆에 위치한 트리마제입니다. 사실 트리마제는 상업지구에 건설된 주상복합단지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 건설된 일반 아파트입니다. 주로 오피스 건물에 사용되는 무량판 구조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상복합단지로 오해하는 아파트입니다. 동부이촌동 첼리투스 또한 이색적인 외관으로 주상복합단지로 오해를 받는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첼리투스는 1974년에 건설된 렉스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트리마제와 첼리투스는 한강변에 위치한 초고층 아파트라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층 주거 공간의 마지막은 잠실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주거와 상업 이외에 교통, 업무,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복합 주거 단지입니다. 233세대만을 위한 주거시설로 42층에서 71층까지 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주거공간은 바로 위에 위치한 호텔과 동일한 식사, 청소까지 제공됩니다. 현재 가격은 157평 기준 73억 원입니다. 수도권에서 초고층 주거공간의 성공은 그대로 지방도시로 옮겨갑니다. 수도권 이외의 초고층 주거공간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초고층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부산광역시를 가장 대표하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는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LCT입니다.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총 3개의 건물 중 2개의 건물이 주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층 85층, 최고 높이 319m입니다. 2015년 분양가는 평당 약 2,700만 원으로 58평 기준 12억에서 18억 사이에 분양되었습니다. 그중 최고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역대 분양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가격인 평당 7천만 원에 분양하였습니다. 96평 기준 73억 원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는 LCT 외에 고층 주거 공간으로 채워진 하나의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마린시티입니다. 마린시티는 토지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대부분 주상복합단지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두산 위브더 제니스, 해운대 아이파크, 마린시티 자이 등 대규모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해운대 부산 위브더 제니스는 최고층 81층, 최고 높이 301m를 자랑합니다. 2014년까지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현재는 국내에서 7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마린시티는 원래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운촌마을이라는 어촌마을과 항구가 있었지만 매립과 함께 마을과 항구가 사라지고 그 위에 마린시티가 건설되었습니다. 1982년 매립 이후 약 10년간 빈 땅으로 방치되었지만 선프라자, 까르푸, 하나리조트가 차례대로 개장하였고 주상복합단지의 인기와 함께 하나씩 건축물이 올라오면서 현재의 마린시티가 되었습니다. 광안대교를 사이에 두고 마린시티와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는 용호동 W라는 246m의 초고층 주거 건물도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는 LCT, 해운대 부산 위브더 제니스, 해운대 아이파크 다음으로 높은 주거 공간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대표적인 주상복합단지는 송도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위치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입니다. 최고층 48층, 최고 높이 174m의 건물입니다. 송도 신도시는 건설 초기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계사들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외관의 건축물이 많습니다. 경기도 최대 도시 수원시에 위치한 초고층 건축물은 광교 신도시에 대부분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광교 더샵, 광교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광교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주상복합단지는 수원 아너스빌 위즈입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주상복합단지는 일산 신도시 킨텍스 원시티를 비롯해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메타폴리스, 안양시 평촌 아크로타워, 성남시 판교 알파리움, 부천시 중동 리첸시아 등이 있습니다. 초고층 주거공간의 인기는 지방 대도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창원시 더시티 세븐자이는 최고층 41층, 최고 높이 171m의 건축물입니다. 롯본기 힐스와 후쿠오카 캐널시티를 설계했던 미국의 저디 파트너스가 설계에 참여하여 지방 도시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세종시에도 상업지구에는 세종 리더스폴에 한신 더휴 리저브 등 초고층 주상복합단지가 있습니다. 한신 더휴 리저브는 최고 높이 188m로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도 과거 방직공장 부지에 건설된 신형 지웰시티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3조 원에 달하는 민간 최대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몰 등 대형 상업시설과 공공청사가 결합된 복합단지입니다. 신형 지웰시티가 건설된 부지는
대농에서 운영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직 공장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KTX 정차역인 천안 아산역 인근에 펜타포트라는 주상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최고층 66층, 최고 높이 239m의 초고층 건물입니다. 충청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며 부산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전주시에도 전북특별자치도청 부근에 코롱 스카이타워가 있으며 전북혁신도시에는 대방 DMCT 더 그랜드 센텀이라는 주상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하의 소도시에도 주상복합단지를 쉽게 볼 수 있으며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유동에는 최고층 49층, 최고 높이 163m의 센트럴타워 프로지오와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가 있습니다. 센트럴타워 프로지오는 분양 당시 27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미계약분 자녀 세대 분양 때는 1121대1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춘천 센트럴타워 프로지오는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주거 건축물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주거 건축물은 목포시에 있습니다. 목포 하당 중흥 S클래스 센텀뷰입니다. 최고층 49층, 최고 높이 164m입니다. 과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위치한 부지로 대형 마트가 입점할 예정이었으나 2017년 중흥에서 땅을 매입해 주상복합단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인구 150만 광양시에도 초고층 주거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마동에 위치한 최고 높이 155m의 이편한 세상 광양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760만 원이었습니다. 주상복합단지는 주거지역에 건설되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도심의 상업지역에 건설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상복합단지의 장점으로는 주로 도심 상업지역에 건설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보안시설이 뛰어나며 철골 구조로 지어져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관리비가 비싸며 상업지역에 건설되어 주거 환경은 열악합니다. 입주자가 사용하는 전용 면적이 작으며 대체로 분양가가 비쌉니다. 오늘은 주상복합 단지가 시작된 배경부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초고층 건축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